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축 2D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 2D 작업. 인벤터에서 지난 시간에 저번에 스퍼 기어까지 완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축을 이쪽에다가 적절한 너무 좀 좁은 것 같아서 얘를 좀 올려주고 얘도 좀 올려주고, 네, 이 정도 공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이제 번호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번호를 딴 데다 넣을게요. 이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X랑 Y만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 T 넣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10, 컨트롤 엔터. 이렇게 Y 더블 클릭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제 배치는 뭐 나중에 하면 되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좀 딴 데 치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기준뷰 하셔가지고 이쪽에 이게 저장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기준뷰 하시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중간 요 위치는 조정이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를 하시게 되면은 작은 게 오른쪽으로 오게 하는 게 보기가 이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그럴 건 없지만, 네, 답지에 이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제 키홈을 만들어야 돼서 위아래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시고, 숨은 선은 보이는 채로 이렇게 둘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얘랑 얘를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오리기를 해볼게요. 먼저 오리기, 이렇게 오리기 클릭해서 오리기 하시고, 얘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다 가시성 숨기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를 살짝 내려주시고,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오리기 이렇게 가시성 숨기기. 자, 얘도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먼저 해줘야 될 게 브레이크아웃을 해주셔야 돼요. 브레이크아웃. 스케치 누르셔서, 자, 스플라인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스플라인, 자,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여기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네, 얘는 좀 나중에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브레이크아웃 저희 단축키가 BB로 하기로 했었죠. BB 눌러서 클릭. 두 개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얘를 눌러서 이렇게 확인. 이렇게 단면이 쳐지게 됩니다. 이게 잘 안 되시면 따로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는 또 스케치를 따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플라인 이렇게 한 뭐 요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플라인은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나중에 뭐 수정도 되니까 하시면 되겠고, 스케치 마무리. 이 스케치 마무리가 너무 이제 귀찮으시면 우클릭해서 스케치 마무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BB 눌러서, 단축키 BB 눌러서, 브레이크아웃이죠. 요게 브레이크아웃 눌러서 바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시고, 먼저 이제 중심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게요. 중심선 주석 눌러서 이 두 개를 클릭을 하셔서 적당히 잡아당겨 주세요. 적당하게. 그리고 여기에도 중심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시 여기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하나 만드시면은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면, 근데 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좀 찝찝하신 분들은 요걸 눌러서 두 개를 다시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우클릭해서 작성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 거리가 이제 4란 말이죠. 얘도 4입니다. 여기가 중심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대충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사이를 2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1, 여기랑 여기의 거리 1, 1로 해도 되고 1.5로 해도 되고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걸 좀 지워 주시거나 아니면 얘를 이제 스케치만으로 만들어 주시고, 좀 말씀 잘못 드렸어요. 요 두 개를 스케치만, 요 두 개는 중심선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얘 치수가 좀 애매해가지고, 자, 얘네들은 치수를 좀 변경을 해볼게요. 우클릭해서 특성을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서 축척 변경이 됩니다. 이건 스케치 내에서 되는 거예요. 0.5 정도로. 근데 큰 변화가 없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0.2 정도로 해볼게요. 너무 작은 것 같고, 다시 0.3.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특성 0.4.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닫아볼게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요걸 할 때 다시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추가해 볼게요. 선을 하나만 적절하게 닿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치 하셔서 정사각형으로 대충 만들어 주시고, 이 사이의 거리는 1, 이 사이의 거리도 1, 이 사이의 거리는 2가 되면 되죠. 그리고 얘는 중심선. 얘가 이제 선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치수를 잠깐 지우시고 클릭을 하셔서 특성. 얘도 한 0.4 정도 적당할 것 같고, 여기는 숨은 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스케치만으로 바꿔볼게요. 여기 치수는 이제 그 다음에 좀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라인을 여기까지 좀 이어져 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는 딱 잡히지 않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적절하게.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사라지죠. 네, 이렇게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숨은 선을 이미 다 없애긴 했지만 이렇게 숨은 선을 깨끗하게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중심선이 너무 여기를 좀 침범을 하는 것 같아서 여기를 오른쪽 왼쪽에 좀 찾아가지고 좀 수정을 해볼게요. 좀 벌려서 얘 위치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쪽에서 이제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위치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네, 요거 같죠? 여기를 들어가셔서 브레이크아웃 편집, 그러면 브레이크아웃이 되고 스케치 편집 그러시게 되면은 얘를 약간 잡아당겨서 아래로 내리면은 좀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중심선이랑 겹치지 않을 것 같아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치수를 넣을 거예요. 자, 먼저 전체 치수를 좀 넣어 보겠습니다. 이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얘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좀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해서 얘만 움직이게 되면 아까 선들이 좀 안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네요. 자,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28 만들고, 얘가 또 너무 아래인 것 같아요.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올려주겠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는 얘가 좁아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치수는 저랑 똑같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넣으세요. 자, 여기에다가 좀 넣고, 이 같은 경우가 요 끝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닿으면 딱 이렇게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의 거리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해서 이쪽에 맞춰주시고, 이 사이의 거리가 한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길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에 대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20이 되고, 여기랑 여기에 대한 치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특별한 부분인데, 키 홈에 대한 이제 치수가 들어가게 되죠. 좀 잡아당겨 주시고, 얘네들은 공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이게 지름이 12짜리가 되죠.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는 공차가 안 써 있지만 여기에 공차가 써 있어요. 요 공차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편차 0.1 엔터, 여기도 더블 클릭 하셔서 편차 0.1 엔터. 이게 이제 좀 좁죠. 좁으면은 적절하게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정리는 나중에 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더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치수를 넣어주시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치수를 넣어주신 다음에 얘를 좀 빼주시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0.1 넣어주시면 됩니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걸 넣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죠. 특성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건 이렇게 놔도 되지만 이제 약간 좀 지저분하다가 생각이 되면 이렇게 빼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키홈에 대한 내용을 좀 넣게 되는데, 이를 이쪽으로 빼볼게요. 자, 얘에 대한 치수를 이렇게 넣을 건데요. 이쪽으로 빼보겠습니다. 이 키홈에 대해서 끼워 맞춤을 넣게 돼요. 이렇게 B1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무조건 N9으로 규격집에 맞춰서 안 넣어주면은 이거는 감점이에요.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고 N9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얘 사이에 여기도 이제 나와 있어야죠. 이쪽에 딱 이렇게 넣어주시고, 약간 치수가 지워지기 때문에, 치수가 지워지는 거는 그 치수가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치수선이 좀 지워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쪽에 끼워 맞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요거는 90도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0도. 얘도 이제 중심선이 필요한데 이렇게 양쪽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생겨요. 중심선.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끝까지 기준을 요 길로 잡으면 되고요. 그리고 요 끝에를 클릭을 하셔서 왼쪽으로 좀 빼서 여기다가 파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엔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VB 누르셔서 데이텀을 만들어 볼게요. 데이텀은 여기다 넣습니다. 자, 그 데이텀은 C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C로 잘 안 보이죠? 가려가지고 치수를 저쪽으로 좀 뺄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셔서 그리고 좀 내리시고 이렇게 이거는 위아래로 만드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자, 얘를 이쪽으로 빼볼까요? 여기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치수를 얘를 이쪽으로 좀 붙여볼게요. 이렇게. 요 선에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얼마를 할 건 없지만 여기가 이제 목깎이가 된 부분이잖아요. 이게 하자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인데 여기에다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를 뭐 선을 넣어 주셔야 되면 그래서 스케치를 하셔가지고 선을 넣어 주셔야 돼서 형상 투영하시고 간격 띄우기 단축키가 5가 돼요. 5를 누르셔서 이만큼만 띄워주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늘리셔도 되고 줄이셔도 되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선은 약간 굵게 기호선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뭐 기호선으로 하는 걸 빼먹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나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모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 그리고 반대쪽도 좀 생각난 김에 할게요. 스케치 하셔서 형상 투영하시고 5 눌러서 이만큼 얘는 이제 0.35 제가 실수로 중심선을 눌렀죠. 자, 기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확대를 해서 보여줘야 할 때가 있는데 확대를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이거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를 누르신 다음에 클릭 하시면 이런 게 뜨게 돼요. 그리고 이건 A로 첫 번째이기 때문에 A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제가 지금 실수를 했죠. 다시 눌러서 A로 바꿔주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클릭 그리고 빈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주셔서 클릭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름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 지우시고 상세도 A 엔터 척도 2:1 이렇게만 이게 뭐 저기 뭐 상세도 확대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A를 A가 좀 잘 보이게 좀 이렇게 좀 해주고요. 좀 더 이동을 좀 이렇게 시켜서 얘만 잘 보이게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얘가 잘 맞춰져요. 여기도 선을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라인 하셔갖고 라인 자 형상 투영하셔서 옵셋 5 눌러서 이만큼 떨어뜨려 주시고 얘를 이렇게 맞춰봅니다. 이렇게 이 정도. 네. 그리고 그냥 스케치 마무리 하시면 돼요. 선 종류를 근데 안 바꿨죠. 선 종류를 저도 하면서 이게 자꾸 이제 까먹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목깎이를 얼마 줬는지 이제 그거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각도 넣어주시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얘 사이의 거리 2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너무 가려진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요 2를 좀 뒤쪽으로 빼도 괜찮겠죠? 이렇게. 자, 저는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얘를 좀 이렇게 내려주시고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얘를 잡아서 이 정도까지 하고 좀 더 내리고요.
얘를 좀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들어간 내용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B죠. 얘는 B가 맞죠? 하시고 클릭 동그라미 쪽에다가 클릭 또 스케치 형상 투영 간격 띄우기 이만큼 길이를 이렇게 좀 내려주시고요. 살짝 올리고 여기를 기호로 바꿔주시고 마무리합니다. 여기도 이제 상세도 B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척도 2대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를 변화를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또 쭉 넣어주시면 되죠. 치수를 이렇게 2로 좀 넣어주시고 각도 이렇게 이쪽으로 넣어줄게요. 이번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너무 좀 가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얘가 방해가 될까 이렇게 이 정도로 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좀 지저분해서 좀 더 저게 좀 가려질 수 있게. 저게 안 가려진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문제가 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붙여서 이렇게 그리고 네 끝난 거죠. 그러면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얘를 좀 다시 좀 넣을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일실의 부착 관계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자 계속 해볼게요. 이쪽에서 이제 끼워 맞춤과 기하 공차는 좀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들어갈 거는 실은 이제 거의 다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넣고 있는데 거의 다 들어가게 됐고 이제 요 길이에 대한 치수를 또 넣을게요.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내용은 없지만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베어링에 홈부 0.3으로 준 게 있었죠. 얘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얘가 너무 겹치게 되죠. 잡아당기고 얘를 좀 더 이동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여기 D 눌러서 이쪽에 이렇게 주시면 되죠. 좀 지저분해서 좀 이쁘게 줘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갈 건 또 들어갔고 이 상세도를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끼워 맞춤 N9이 들어가야 돼요. 9 이쪽으로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KS 규격집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걸 사용해서 N9이 들어가게 됩니다. B1에 여기는 스퍼기어의 입장, 이쪽은 축의 입장이 되겠어요. 까지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뭐 특별한 부분은 뭐 없는 것 같고요. 요 사이의 거리 키움을 넣을 때 요 사이의 거리 여기가 빠졌죠. 얘를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쪽에 데이텀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데이텀 양쪽에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데이텀은 그래서 이게 그냥 복사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쓸 수가 있는데 이 컨트롤 C, 컨트롤 V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배경을 클릭하고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얘를 잡아당겨서 여기다 붙여주시면 깔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넣어주셔야 할 부분이 이제 나사의 틈새 여기를 넣어줘야 돼요. 나사의 틈새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각도 30도 잘 클릭하셔서 각도 이렇게 30도 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를
2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2로 지정이 잘 안 돼요. 둥글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작아게 볼게요. 그냥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적절하게 끝에 사이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수정을 해줍니다. 2로. 그리고 슬러시에서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여기가 6이에요. 이 사이에 치수가. 저희가 이제 약간 잘못 넣은 부분이 있는데 잠시만요. 자, 8에서 2를 뺀 값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잘못 넣었나 봐요. 8에서 2를 빼면 6이 나오는 게 맞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전해서 스케치를 들어가셔가지고 나사의 틈새 여기를 제가 1.6을 뺐어요. 1.6을 빼도 됩니다. 1.6을 이렇게 적용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교재에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2로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가 8 빼기 2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장을 좀 해주시게 되면은 위에서 저장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2로 이 거리가 6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거리를 입력을 할 때 이 슬롯이 파이 6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끼워 맞춤이 존재를 합니다. 규격에 H13이라고 호칭 지름 3 이상일 경우인데 3 이하일 경우는 안 나올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H13까지 넣어주시면 완벽합니다. 공간이 좀 좁아서 위쪽에다가 넣고요. 2를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1을 좀 내리고 얘를 좀 더 내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없죠. 동력 전달이 이렇게 좁습니다. 이게 하는 게.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치수 빠진 게 있죠. 그래서 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사 산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M을 써야 돼요. 수정해 주세요. M으로. M8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치수 잘 클릭해 주십시오. 끝에 여기 치수가 12로 이렇게 뜨죠. 12파이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얘 길이가 17이죠. 17. 30도를 이제 이렇게 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제가 이렇게 뺐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치수가 들어가고 끼워 맞춤이랑 기하 공찬 나중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축이라는 게 이제 여기 중심, 이제 센터 마크라는 걸 넣게 되는데 축은 가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센터에 뭔가를 박아가지고 가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항상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제도를 하진 않고 이제 2D 이렇게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표시를 해줘 볼게요. 자, 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좀 공간 확보를 좀 해놓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좀 해주시고요. 라인으로 요 끝에 잡아서 요 길이는 한 3 정도 이 정도 하시면 되고 형상 투영위를 잡아서 얘를 30도 그리고 미러를 하셔서 미러선 선택해 주시고 적용. 그 다음에 라인을 요 끝에서부터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선 하나 만드시고 또 여기에 연결되는 선을 적당하게 하나를 만드시고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요 사이의 거리는 한 뭐 8 혹은 뭐 10 크게 상관없지만 8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잘라주시고
선이 좀 겹치는 게 좀 지저분해 보이는 모양이 있어서 얘도 이제 뒤쪽으로 나중에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좀 뺄게요. 아니면은 요렇게 빼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넣겠습니다. 텍스트. 여기다가 이제 어떤 걸 넣게 되냐면요. KSA ISO 6411-1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센터 구멍에 대한 규격이에요. 케이스 규격집에서 센터 엔터 하시면 이런 게 나오고 그 아래쪽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게 센터 구멍의 도시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는 요거를 쓰는 거예요. 요걸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센터 구멍을 뚫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A의 뜻은 요거 그리고 E/4.25는 요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단이라는 뜻은 양쪽을 뚫어준다. 양 끝이라고도 하고 양단이라고도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깎아줄 때 Y 거칠기를 쓴다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놓고 수정을 해볼게요. A E/4.25 쉼표 양 끝 혹은 양단 그리고 이렇게까지 넣어주시고 맞춰주신 다음에 VV 눌러서 클릭 C Y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니까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거리를 10 정도로 좀 벌리겠습니다. 이게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 좀 안 맞네 좀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외울 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양단에 양쪽에 지금 여기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양단이 이렇게 뚫려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되고 혹시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시게 된다 그러면 양단을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예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거칠기를 넣을게요. 거칠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X가 들어가기 때문에 Y를 넣어주셔야 돼요. Y는 어디 들어가냐? 자, 베어링이랑 껴지는데 혹은 오일실이랑 껴지는데 Y를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데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시면 돼요. 그래서 VV 눌러서 요쪽에 이제 주시면 되죠. 여기 위에다가 C 눌러서 Y 여기 하나 주시면 되고 여기도 베어링이랑 껴지게 되죠. 그래서 우클릭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클릭 C 여기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들어가야죠. 자,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서 얘를 좀 이동을 시킬게요.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빼주고 자, 중간중간에 꼭 저장을 해주십시오. 인벤터는 중간에 날아가면 복구가 안 됩니다. 복구가 안 돼요. 자, 이제 들어갈 거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자, 다음에 17까지 들어갔고 끼워 맞춤까지 표면 거실까지 쭉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는 끼워 맞춤과 기하 공차를 볼게요. 자, 여기가 전에 이제 그린 보시게 되면 이쪽에 스퍼기어랑 껴지게 됩니다. 얘가 스퍼기어랑 껴지고요. 스퍼기어는 구멍 쪽에 H7을 넣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특별한 규격집을 넣는 게 아니고요. 그냥 G6 지금 캡슐이 켜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G6 라임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네. H7 G6 이게 기본적으로 딱히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넣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는 그런 규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반적인 키움에는 그냥 이걸 외워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7 G6
그리고 17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이랑 오일실이 같이 껴지게 되죠. 베어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베어링이 제일 세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베어링이 껴지게 되는데 베어링에 끼워 맞춤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어디 있냐면 규격집에서 베어링의 끼까지만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자, 메뉴로 올라가서 요거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요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륜 회전일 때 18 이하의 축지름에 JS5를 적용한다. 17이죠, 저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게. 그래서 더블 클릭 JS5.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G6 JS5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반다 들어갔죠, 정말로. 이제 요거 다음에 나사 산 같은 데는 끼워 맞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 인해서 끼워지죠, 알아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나사의 틈새에 있는 규격을 적용을 해준 겁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아 공차는 무조건 여기는 흔들림 공차를 줍니다. 이쪽에 공간이 충분해서 이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클릭 C. 흔들림 공차 0.008 그리고 C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클릭 컨트롤 누른 채로 이렇게 그대로 주시면 돼요. 요 0.008은 요 지름을 넣어주세요. 기능 길이로. 하지만 요게 뭐 크게 점수에 중요한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냥 외워서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숫자를 외워서 그냥 무조건 넣어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0.008 F 눌러서 이렇게 단축키입니다. 이게 여기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또 여기 끼워 맞춤이 서로 뭔가 닿는 게 있는 부분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긴 넣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흔들림이라는 게 이제 축에서 돌아갈 때, 축이 돌아갈 때 흔들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방향은 좀 다르게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고 요소들은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배치를 요 위쪽에 있는 걸 끌어당겨서 이쁘게 좀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워낙에 좁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쉽지가 않아요. 배치는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동시키려면은 꼭 스케치를 한 게 따로 놀기 때문에 그 전체를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주셔야 이동이 편할 겁니다. 자, 스퍼기어나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배치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서 여기를 잡고 여기 이동을 하든지 약간의 딜레이가 좀 발생을 할 건데 얘도 좀 이렇게 근처에 붙어 있어야 이게 여기에 대한 내용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더 배치를 할 거고 주선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축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수정을 하려면 선택이 안 되죠. 자, 쪽에서 표제란 2D 경계에서 여기서가 아니죠. 표제란 편집. 자, 여기에다가 또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클릭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그리고 축 이 축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SCM430으로 갑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이렇게 됐죠. 저장해 주시고 저장을 할 때 혹시 이전에 맞게 했는지 안 맞게 했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세요. 뒤에다가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저장을 해가면서 좀 하시면은 나중에 혹시 내가 제대로 그렸는데 괜히
후에 나중에 잘못 바꿨다 그러면 전에 파일을 열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여기 위치는 참고 치수로 이렇게 괄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수정을 하고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축이 요쪽에 축이 요쪽에 끼워 맞춰진다. 그래서 H7 쪽에 G6 얘는 베어링에 끼워 맞춤 표를 보고 하게 되고요. 얘는 나사의 틈새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얘 또한 베어링에 끼워 맞춤에 표를 보고선 H7을 넣게 되는데 우연찮게 잘 맞게 되죠. 혹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사용을 못 하셨어도 이렇게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H7, G6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축이 가장 배점이 많기 때문에 축은 많이 연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꼭 이제 확인해 보시고 틀린 게 없는지 보시고요. 자, 이쪽에 이제 하나가 빠졌네요. 평행 키 어디가 빠졌냐면 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반지름 표시가 빠졌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지름을 알 수가 있지만 반지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기 때문에 반지름을 넣어주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수 누르셔서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너무 좀 먼 것 같다 그러면은 얘를 좀 이렇게 이쪽으로 얘를 얘가 이쪽으로 오면 좋은데 좀 깔끔하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는 예쁘게 보이냐 예쁘지 않게 보이냐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 한 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남는다면 그 다음에 예쁘게 좀 배치하는 거를 그때 가서 손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좀 이렇게 맞춰주시든지. 근데 더 치수가 지워지기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거 마지막으로 5개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모델링은 5개를 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플랜지까지 2D 배치를 하는 게 이제 끝나고요. 이 초록색 얘는 모델링만 하고 그냥 3D 배치를 하고 끝내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것들을 좀 빠르게 한 번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느라 이제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